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인국 소아과의 닥터 데이비드 청입니다. 오늘은 이제 정말 기쁜 소식이 바로 이 5월 6일을 기해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종료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다 실감하실 줄 믿습니다만은 이렇게 코로나 왕국이 그동안 3년 동안 활개치다가 이렇게 종료가 되게 되는데 2019년도 중국에서 처음 발발했죠. 근데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미국에서 활개를 치더니만 전 세계적으로 1월 20일 2020년도에 1월 20일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팬데믹으로 변했죠. 그것이 3년 반이나 끌다가 이제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엔데믹으로 바뀌었습니다.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번지는 것이고 에피데믹 중간에 있는데 에피데믹은 또 이 지역적으로 많이 유행하는 것을 말하죠. 엔데믹은 풍토병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해마다 올 수 있는 대수롭지 않은 감기 같은 독감, 계절 독감 같은 그런 정도로 격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진 것이 뭔가 바로 이 여행입니다. 의무적인 그런 접종 없이도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처음 초기에 베타 변이가 나오고 델타 변이가 나오고 그때 이 코로나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그 후에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전파는 많이 되었지만은 실제 사망자는 점점 줄어들고 코로나가 점점 쇠약해진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졌죠. 그래서 한국에는 조금 다른 경보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 발병이 되었다, 중국에서 발병이 되었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관심을 가지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4단계가 있는데 한국에는 관심과 주의 단계, 경계 단계, 심각 단계. 그런데 처음 발병이 되었을 때는 관심을 가지는 정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내 유입이 됐다, 한국에 유입이 됐다. 그러니까 모두 주의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벌써 코로나 환자가 생겼단다. 이렇게 하면 이제 경계 단계에 됩니다. 그게 에피데믹에 해당되고요. 전국적으로 번졌을 때 이제 팬데믹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심각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심각 단계에 있다가 이제는 경계 단계로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아직도 우리 주변에 보면 아직도 확진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는 사람도 그저 독감 정도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난 이 팬데믹을 결산을 이렇게 제가 해보니까요. 전 세계적인 통계를 보면 전 세계적인 확진자가 약 7억 명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가 약 79억이라 그러는데 7억이라 그러면 거의 한 10분의 1 정도가 걸렸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 10분의 1만 걸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걸리고도 검사를 안 한 사람들 통계에 들어가지 않아요. 거의 미확인 확자들이 많다는 거죠. 환자들이 많고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통계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으니까 그저 열병이라고 그렇게 하고 자기 동네에서 그냥 묻어버리니까 그런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고도 코로나에 그 통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아프리카는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 통계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실제 걸린 사람이 8만 명밖에 안 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통계 하나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사람이 또 2번씩, 3번씩 이렇게 중복 감염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저만 해도 2번을 걸렸었어요. 그런데 이 통계에는 이렇게 따로따로 통계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검사를 안 한 사람들은 통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망자는 약 세계적으로 700만 명이 죽었어요. 700만 명 그러니까 사실 엄청나게 보이지만은 과거에 이 스페인 독감이나 이런 것으로 5천만 명이 죽었다는 그런 데 비하면 700만 명은 그렇게 사실은 놀랄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2년 전만 해도 정말 이것이 700만이 될지 7천만이 될지 우리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대개 세계적인 통계를 보면 확진자의 약 한 1% 정도만 사망을 했습니다. 1%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사망했어요. 전 세계 인구로 치면 한 0.1% 정도 사망했습니다. 1000명 중에 1명 정도 죽은 것이죠. 이 스페인 독감은 5천만 명이 죽었고 옛날 그 패스트로 인해서도 그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이 사망했다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 팬데믹은 우리가 겪은 데 비하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 스페인 독감이나 패스트보다는 약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통계로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통계 중에 놀라운 것이 한국의 통계입니다. 한국은 확진자가 약 3천만 명이 넘습니다. 3,150만 명이 걸렸으니까 전 인구의 약 한 62%가 걸렸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그 중에 죽은 사람이 34,7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의 약 0.11%입니다. 미국이나 세계는 거의 1%가 넘어요. 그런데 한국은 0.11%, 그 중에 인구의 전체에 비하면 약 0.07%에 해당됩니다. 다른 문명 국가들이 0.1%의 사망률인데 그보다 10분의 1도 되지 않는 0.07%가 사망했다는 거죠. 자, 미국 통계를 비교해 보면 확진자가 1억 명 남짓합니다. 1억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약 29%이지만은 여기에도 통계의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망자가 약 115만 명이고요. 치명률이 그러니까 1.1%입니다. 한국에 비하면 10배가 넘죠. 그러나 인구의 0.23%가 사망했어요. 그렇게 해서 상당히 한국보다는 피해가 미국이 더 많았다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한국보다 못한 건 아닙니다. 물론 더 발전된 것이 많지만은 그러나 그 인종에 따라서 또 풍습에 따라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그런 데서 많은 피해가 생겼다고 보고요. 미국의 너무 자유주의가 오히려 더 많은 피해자를 가져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은 사실 끝났지만은 아직도 롱홀러가 있습니다. 롱홀러는 팬데믹은 다 병이 나았지만은 전염은 되지 않지만은 3개월 이상 증세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 증세 중에는 피로감이 있고요, 후각장애라든지 또는 근육통 또는 감각 이상 또는 맛을 모르겠다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현기증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브레인 fog이라 그래서 정신 집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디프레션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생기고 불안증이 아직도 계속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불면증이 아직도 계속되는 사람이 있어요. 두통을 아직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슴이 아프다 그러고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럽니다. 숨이 가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가 면역병이 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 탓인지 노화 현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소아과 의사이기 때문에 소아의 코로나 영향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소아도 보면 대개 옛날 비해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7일 내지 10일 정도 출산이 빨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 코로나를 겪은 아이들이 만성 후각 장애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 장애가 있고요,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사회성이 발달이 느린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옛날보다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어라든지 언어 발달이라든지 IQ라든지 인식하는 것은 옛날과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겨우 이 코로나를 3년 반 정도 겪어봤어요. 앞으로 10년 뒤에는 또 어떤 일이 더 발생할지 모릅니다. 노아 홍수 뒤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명이 점점 감소했어요. 그런데 서서히 감소해가지고 수백 년이 지나서 아브라함 시대가 되니까 175년 정도로 줄었어요. 요셉 시대는
110년으로 수명이 줄었습니다. 갈렙 시대 때는 85세 때에 전투에 나가는 것을 아주 대견스럽게 생각했어요. 우리 세종대왕께서는 54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40대에 수명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19세기 이후에는 의학이 더 많이 발달해서 이제는 수명이 더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대 수명체가 약 80세 전후가 됩니다. 앞으로 팬데믹으로 인해서 수명이 지금은 팬데믹 초기에는 수명이 조금 줄었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85세 한국 사람들은 남자가 80대 또는 여자들은 86세까지 살 수 있다는 기대 수명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팬데믹에 영향받지 않고 앞으로 더 오래 살면서 더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